그냥 밖에서 먹어요. 뭐하러 저희 집까지 오세요? 속이 안 좋아서 식당은 못 가겠다고 했잖아. 식당을 잘 고르면 되죠. 저희 집 오고 싶으시면 식사하신 후에 오셔서 차나 한잔하고 가세요. 그리고 한정식당 같은 데 가면 되잖아요. 조미료 안 쓰고 건강한 음식 파는 그런 식당 찾아서 가면 되죠. 너희 집에서는 못 먹는다는 거야. 아, 뭐하러요? 여러 사람 오면 번잡스럽고 요리도 은수가 해야 하는데. 그냥 미역국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안 되니. 엄마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말 하는 거잖아. 항암 때문에 식당 못 간다는데 평생 처음 너희 집에서 밥 한 끼도 못 먹어? 왜 꼭 저희 집에서 미역국을 드셔야 되는데요? 며느리한테 밥상 받고 싶어서 그러세요? 괴롭히고 싶어서요? 며느리를 왜 괴롭히고 싶겠어? 은수가 못하면 너도 못해? 왜 갑자기 심술을 부리시는데요? 심술? 너는 암에 걸린 엄마한테 밥상 한번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엄마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일이야? 너는 내가 곧 죽는데도 그렇게 말할 거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밖에서 먹으면 되는 걸 굳이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불편해서 그렇죠. 그리고 암이랑 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안복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40세 조정훈과 며느리 현은수입니다. 안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척이나 섭섭했습니다. 자신이 그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그리 싫고 지가 떨리는지, 특히나 아들에게는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안 씨가 아들의 밥상을 차려준 것을 세어보아도 안 씨가 아들에게 밥 한 끼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단 한 끼, 그것도 아픈 엄마의 생일 밥상 단 한 끼 차려주는 게 아들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단 한 번도 아들 집에서 식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명절에는 아들네가 안 씨네 집에 와서 안 씨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서 먹고는 휙하니 가버렸습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똑같았습니다. 이런 아들 며느리인 것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자신이 암에 걸린 뒤에도 똑같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안 씨가 딸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들과 딸이 꽤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 씨는 간 김에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훈아,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정이 만나러 가는데. 아, 누나요? 그래. 그래서 간 김에 너 시간 있으면 은수랑 같이 한번 볼래? 점심때 말이야. 설레는 마음으로 꺼낸 말에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희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잖아.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죠. 네. 알았어요. 그러면 근처 오시면 연락 주세요. 안 씨는 아들네 집 구경도 좀 하고 싶었고 오랜만에 아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주말에 딸을 만나서 아들네 집 근처로 갔죠. 정훈아, 지금 정이 만났어. 어디로 가면 될까? 아, 거기 대학병원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봬요. 아, 그래? 밖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집에 먹을 것도 없어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 그리고 은수는 오늘 같이 못 만나요. 처갓집 갔어요. 아, 그러니. 아쉽네. 엄마, 식사하시고 바로 집으로 가실 거죠? 아들이 안 씨에게 묻자 딸이 안 씨의 휴대폰을 가져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집 구경시켜줄 줄 알았는데. 우리 집 그래. 한 번도 못 가봤잖아. 됐어.
집이 집이지. 무슨 구경이야. 안 씨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실망하긴 했지만 아들의 대답이 너무 단호해서 오히려 딸을 말렸습니다. 됐어. 집에 갈게. 다음에 은수 있을 때 다시 오면 되지. 다음에 오셔도 은수 요리도 못하는데 오셔봤자 대접도 못 해드려요. 그러면 지금 집 구경은 시켜드릴게요. 그리고는 아파트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안 씨는 딸에게 뭐하러 가냐고 했지만 딸은 그런 안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집 사준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먼저 한 번쯤 오셔라 해야지. 엄마는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쩔쩔매. 우리가 그 집 들어가서 뭐라도 훔쳐온대? 그래도 불편하대잖아. 그러는 정훈이 걔는 우리 집도 드나들고 엄마 집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아이고, 알았다. 그래서 안 씨와 딸은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됐지? 밥은 아니, 그냥 밖에서 먹어. 그냥 있는 밥에다 먹으면 되는데 냉장고에 금덩이라도 숨겨놨어. 그러자 아들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냥 싫다고. 구경 한 데서 부른 거야. 밥 먹으려면 나가자. 안 씨와 딸은 아들에게 등 떠밀려 나왔습니다.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밥 내놓으라고 한 불안당 같은 취급이었습니다. 야,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밥도 얻어먹고 엄마한테 가서도 밥 얻어먹으면서 딸도 어이가 없는 듯 말했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다 먹은 뒤에 아들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누나가 모셔다 드릴 거지? 그래, 근데 왜 벌써 가? 엄마,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은수 올 시간 됐어요. 뭐, 올케 오면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면 되잖아. 아, 도대체 왜 그래? 누나는 쉬는 날 시어머니 만나고 싶어. 올케는 결혼하고 한 번도 못 봐서 하는 소리지. 그리고 당연히 나도 시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에 오시면 뵙고 가지. 그게 예의 아니니? 누가 올케처럼 도망다녀? 아, 됐어. 갈게. 그러고는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 씨도 식당을 나와서 딸의 차를 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라도 들렸다 갈래? 너희 집에는 뭐 하러?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잖아. 과일이라도 먹고 얘기도 하고 가면 되지. 아냐. 이만 집에 갈게. 그러자 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쟤는 아무튼 차가워. 그 집도 살 때 엄마한테 돈만 달라고 그러고 상의도 하나 안 하더니. 그래도 결혼했으면 한 번은 초대해서 대접 한 번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적어도 받은 만큼은 해야지. 아이고, 됐어. 식구끼리 무슨. 올케 음식 못한다고 딱 자르는 것 봐. 됐다니까 그래. 둘이 잘 살면 그만이니까 삐딱하게 보지 말어. 안 씨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예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아들의 말에서 자신의 방문을 무척거리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안 씨도 굳이 아들네에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아들도 안 씨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먼 가족으로 지낸 것이 거의 10년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아들이 자식둘을 낳으면서도 같았습니다. 애 봐준다며 안사도는 드나드는 것 같았지만 자신은 늘 불청객 취급이었죠. 그리 멀지도 않은 아들네이지만 안 씨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는 명절 때나 돼야 그 귀한 얼굴들을 비춰주었습니다. 왔니? 명절 당일 아침이 되어 아들네 가족이 안 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긴 하지만 일손이 안 씨 하나뿐인 이상은 최소한으로만 차렸습니다. 아들은 명절 차례도 지내지 말자고 성화였지만 그래도 평생 지내온 것을 하루아침에 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고 이렇게 자식들이 찾아오는데
기왕 차리는 거 명절 음식 푸짐하게 차려서 먹이고 싶었습니다. 상을 다 차려놨으니 아들도 며느리도 할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양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어린 손주들은 거실에, 며느리는 멀뚱하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안 씨는 아들 며느리 먹을 것 챙겨주느라 정신이 없었죠. 엄마는 왜 안 드세요? 나는 너희 가면 먹을게. 금방 가야 된다며? 이거 곶감도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먹어.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식사 후에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음식 챙겨가. 안 씨가 큰 쇼핑백에 담긴 음식들을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들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둘이 안 씨네 집에 머물렀던 시간은 2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남은 안 씨는 씁쓸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은 옛날처럼 떠들썩한 명절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들, 딸 모두 결혼을 하니 다 같이 모일 일도 없었고, 와도 밥만 먹고 가버리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해봤자 평소보다 음식만 조금 더 많이 하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나보다 하고 체념한 지가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 뭘 또 이렇게 차렸어? 조금만 하라니까. 차례 지냈던 상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점심때쯤 도착한 딸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싸가야지. 이리 비켜봐. 내가 설거지 할게. 딸이 안 씨가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갔어? 아이고, 팔자 좋다. 나는 지금 설거지 엄청 하고 오는 길인데. 할 것도 많이 없어. 정훈이 시키지. 또 얼른 집에 가라고 했지. 안 씨는 웃었고 딸은 혀를 찼습니다. 딸은 설거지 후에 밥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딸이 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크게 불만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안 씨의 인생을 바꾸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유방암입니다. 안 씨도 울고 딸과 아들 모두 슬퍼했습니다. 한동안은 곧 죽을 것처럼 정신을 빼놓고 살았죠.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수술은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 씨는 한쪽 가슴을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살 대신 자리 잡은 흉터에 안 씨는 목욕을 할 때마다 우울했죠. 하지만 수술보다도 남은 상처보다도 안 씨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항암 치료였습니다. 안 씨는 지금도 고통스러운 항암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총 3번의 항암 치료를 했고 그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늘 모자를 쓰고 외출했습니다. 엄마, 나랑 가발 맞추러 가자. 가발. 요새는 가발이 진짜 머리 같아서 전혀 이상하지도 않대. 매일 모자만 쓰고 다니는 거 지겹잖아. 그나마 딸이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시작한 뒤로 안 씨는 늘 속이 좋지 않아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외식은 엄두도 못 냈죠. 지치고 우울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안 씨에게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생일에는 정훈이네 집에 한번 가자. 정훈이네를 왜? 아니, 이번에 정훈이네 이사도 했잖아. 집들이 겸 엄마 생일 겸 가는 거지 뭐. 3달 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아들네. 그리고 함께 아들네에 가자는 딸에게 안 씨는 흔쾌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이도 그렇게 하자 그래. 아이고, 걔는 말 안 하면 엄마 생일인 줄도 모르지. 거봐. 좋아할지 모르겠다. 내가 말할게. 역시나 아들에게 물어보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아들도 딸의 의견에 알겠다고 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안 씨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딸은 무척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수술하고 하나마느라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 당연히 못 해주겠어? 여태껏 안 씨의 생일은 딸이 챙겨줬습니다. 매년 미역국 끓여주는 건 딸밖에 없었죠. 딸은 이번엔 안 씨에게 의미가 있는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보내자는 취지였습니다. 괜히 부담 주지 마라. 무슨 부담이야. 미역국만 끓이면 되는데. 어차피 이것저것 많이 먹지도 못하잖아, 엄마. 걱정 마. 내가 정은이랑 통화해 볼게. 안 씨는 걱정스러웠지만 사람이 아프니 안 하던 짓도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들네 집에 가서 미역국 한 그릇 얻어먹는 게 그리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전화 받았어요. 그랬니? 그런데요. 엄마 생신날 그냥 외식하는 게 좋겠어요. 역시나였습니다. 그냥 밖에서 먹어요. 뭐하러 저희 집까지 오세요? 하지만 밖에서 못 먹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잖아. 엄마 속이 안 좋아서. 항암 수술을 시작한 이후로는 안 씨는 바깥에서 밥을 사 먹지 않았습니다. 늘 속이 좋지 않았고 특히나 식당에서 먹는 밥은 잘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냄새 때문인지 조미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딸도 그것을 알아서 아들내서 먹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잘 고르면 되죠. 저희 집 오고 싶으시면 식사하신 후에 오셔서 차나 한잔하고 가세요. 안 씨는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 씨가 침묵하자 아들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한정식당 같은 데 가면 되잖아요. 조미료 안 쓰고 건강한 음식 파는 그런 식당 찾아서 가면 되죠. 너희 집에서 먹는 건 안 된다는 거구나. 안 씨가 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묻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아, 뭐하러요? 번잡스럽고 또 요리를 은수가 해야 하는데. 그냥 미역국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안 되니. 안 씨는 서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안 씨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꼭 저희 집에서 미역국을 드셔야 되는데요? 며느리한테 밥상 받고 싶어서 그러세요? 시어머니니까 괴롭히고 싶어서요? 며느리를 왜 괴롭히고 싶겠어? 은수가 못하면 너도 못해? 제가 미역국을 어떻게 끓여요? 왜 갑자기 심술을 부리시는데요? 심술? 너는 암에 걸린 엄마한테 밥상 한번 차려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엄마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일이야? 너는 내가 곧 죽는데도 그렇게 말할 거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밖에서 먹으면 되는 걸 굳이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불편해서 그렇죠. 그리고 암이랑 밥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 암 타령을 하세요. 또 수술도 잘 됐잖아요. 안 씨가 대꾸하지 않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튼간 외식하실 거면 참석하고요. 아니면 누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런 말을 듣고도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속상해 있었습니다. 아들내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이렇게 힘들고 욕먹을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는 걸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질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싫다는데 뭐하러 가나 싶어 그동안 가지 않았지만 안 씨도 아들의 이런 반응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딸도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날 저녁 안 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생일날은 그냥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생일인데
왜 엄마가 맛있는 걸 해줘? 정훈이가 뭘 했어? 또 싸가지 없이 말했지? 그냥 식당 가자는데. 뭐? 아니,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엄마한테도 그 소리해?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 엄마 식당에서 밥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사진 올리는 거 보니까 이사했다고 집들이도 하고 했더라. 무슨 그런 나쁜 것들이 다 있어? 식구들이 와서 밥 먹는 건 그렇게 싫고 남은 괜찮은 거야? 안 씨도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아들에게 따지려는 걸 안 씨가 뜯어 말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생일상 받아봤자 전혀 기쁘지 않았으니 말이죠. 결국에는 안 씨의 생일날 딸과 사위가 안 씨네 집으로 와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들도 왔는데 며느리와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너 왜 혼자 와? 왜? 시어머니 생신인데 올케는 왜 안 와? 누나나 엄마가 이럴까봐 안 데리고 온 거지. 우리 집에서 밥 안 먹었다고 한 소리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안 씨보다 오히려 딸이 더 화가 나 말했습니다. 너희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엄마 생신인데? 아, 그러면 누나가 하면 되잖아. 그깟 밥이 뭐라고 자꾸 이래. 결국에 내가 했잖아. 누가 생일상 차리는 거 힘들어서 그래? 너 지금까지 엄마 생신이라고 미역국 하나라도 끓여드려 본 적 있어? 너는 그렇게 평생 엄마한테 받아먹고는 결혼하면 끝이라 이거야? 아, 왜 남의 집에서 밥을 먹어? 뭐? 남의 집? 그러면 왜 엄마한테 남의 집을 사달라 그랬어? 이거 아주 나쁜 놈이네. 너는 엄마 생신에 와서 남이라고 하고 싶니? 그게 아니라 또 오면 은수가 밥 차리고 해야 하잖아. 그걸 누가 좋아해? 서로 불편하게 왜 집에서 먹어야 하느냐는 거지. 그냥 밖에서 사 먹으면 되지. 너는 자식으로서 한 번을 그렇게 못해? 그것도 엄마 하나마면서 힘들다는데 굳이 밖에서 먹자고 해가면서? 그래, 네 말대로 이게 남이지 뭐야? 그리고 언제 올케한테 밥 차리래? 올케가 밥하는 거 그렇게 싫으면 네가 하면 되잖아? 아니, 우리 집에서 밥 먹자는 소리가 당연히 그 소리지. 그게 그 소리로 들리면 네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잘못된 거니? 그리고 설사 올케가 차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시어머니 생신날 며느리가 밥상 한 번 못 차려줘? 그리고 생신날엔 코빼기도 안 비춰? 이게 말이나 되니? 거봐. 이렇게 난리 칠까봐 내가 안 데리고 온 거잖아. 참 어이가 없다. 엄마가 시집살이라도 시킨 것 같네. 지난 10년간 만난 게 몇 번이나 된다고 그래? 올케는 그냥 시집에 시자만 들어가도 부들부들하는 거잖아. 정이야, 됐어. 그만해. 언성을 높이는 딸과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번엔 안 씨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래요. 항암 때문에 힘들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면 되지. 왜 굳이 오겠다고 하셔가지고 서로 서운하게 그러세요. 도대체 누가 서운하다는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정작 서운한 사람에게 서운하다 하니 황당했죠. 너는 생판 남한테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안 씨는 서글프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안 씨 탓만 했고 그런 아들의 대꾸에 딸도 열불이 났는지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딸 함께 모였는데 생일이 엉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생일이고 뭐고 그냥 챙기지 마. 나도 너희 집에 간다고 괜히 연락하고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결혼했으니까 엄마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잖아요. 뭐?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알았대도 그러네. 정훈이 너는 그만 가봐라. 아들은 생바람만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이 너도 이만 가고. 혼자 있고 싶어. 엄마,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우리끼리 먹으면 되잖아. 생일인데.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어. 미역국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먹을게. 고마워. 딸도 속상한 상태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남게 되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더니 그게 사실인 듯 했습니다. 딸을 보면 세상 모든 자식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알겠지만 적어도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씨의 자식이 아닌 듯 했죠. 안 씨는 여태껏 아들이 바라는 대로 거리를 두며 살았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과 남이 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게 모두 아들의 생각인지 며느리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 며느리가 원하는 바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딸은 돌아가고도 신경이 쓰이는지 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안 좋아. 알지? 그래. 그런 놈인 건 알았지만 나도 이제 더 이상 상종 안 해. 이제 정은이는 우리 식구도 아닌가 봐. 딸도 안 씨와 같은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 대단한 집구석에서 나도 밥 먹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도 잊어. 알았어. 걱정 마. 안 씨도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암에 걸린 걸 알았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마당에 자식들 눈치 덜 보자, 보고 싶은 만큼 실컷 보고 가자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싫다는 자식에게 목맬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은 짧은데 짝사랑에 괴로워하다 부질없이 세월을 흘려보내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속상했지만 아들에게 확실히 체념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 씨의 마음을 아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자주 연락도 하지 않으니 말이죠. 그리고 몇 달 후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 데리고 갈게요. 어쩌면 그렇게 얼굴 붉히며 헤어진 것에 대한 화해의 연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씨는 다른 말 없이 그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날 아들과 며느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야, 엄마. 차례 안 지내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은 낯선 명절. 안 씨는 아픈 몸을 해서까지 혼자 고군분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차례를 지내지 말자고 해놓고도 막상 아무것도 없으니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러게 진작 차례 없애자고 했잖아요. 그러고는 두리번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밥도 아예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음식 안 해. 속도 안 좋고 힘들어서. 그러자 아들이 난감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밥은요? 식당 가서 먹어요? 그렇게 말해도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상태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아침에 알아서 챙겨 먹었어. 아들도 며느리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오라고 하셨어요? 애들도 밥 안 먹었는데. 내가 언제 오라고 했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그게 그거죠. 힘들게 왔더니 밥도 없고. 알아서 하라고요? 밥? 황당했습니다. 그 난리를 쳐놓고 안 씨에게 밥 타령을 할 수 있는 뻔뻔함에 놀랐죠. 너희끼리 나가서 먹던가 알아서 차려 먹던가 해.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요? 왜? 너희 손은 금태라도 둘렀어? 받아먹기만 하고 차릴 줄은 모르니? 엄마!
설마 너희가 나한테 밥 달라고 할 줄은 몰랐어. 생일날 그렇게 말해도 밥 한 번 차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했잖아. 그러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또 그놈의 밥상 타령이에요? 아니, 밥상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부모를 질색하는 너희한테 실망한 거야. 참 인정머리 없는 자식 아니냐? 너는 처갓집에도 그렇게 하니? 처갓집 얘기가 왜 나와요? 처갓집에도 그렇게 하면 너는 천하의 나쁜 놈이고, 처갓집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썩을 놈의 불효자 아니니? 너희도 나중에 너희 애들한테 딱 그만큼만 대접받고 살아라. 안 씨의 말에 아들 며느리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아무 말 안 했더니 좋은 부모가 아니라 바보 같은 부모로 취급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차리신 것도 저한테 시위하시느라 그런 거죠. 참 말본새 한번 대단한 아들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저희는 그냥 돌아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안 찾아올게요. 대접도 안 해주는 시집에 어느 며느리가 또 오고 싶겠어요. 너는 참 은수 생각하는 만큼 부모를 요만큼이라도 생각은 하니? 그래. 가든 말든 그것도 너희 맘대로 해. 나도 너희는 남이라고 생각할게.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알았어요. 아들이 뒤돌아서자마자 뒤통수에다 대고 안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 죽기 전에 이 집은 네 누나 앞으로 주고 갈 거니까 그것도 알아둬. 상관없지? 어차피 남이니까. 그러자 아들이 희번득한 눈으로 다시 뒤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유산 가지고 협박하세요. 그건 협박이 되나 보다. 왜? 엄마가 암 환자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남처럼 살라며? 나도 남한테는 내 재산 안 줘. 나도 나한테 잘하는 자식이 좋지. 피만 이어져 있는 남보다도 못한 자식은 필요 없다. 그러자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간다며? 어서 가봐. 문 걸어 잠궈야 하니까. 아들이 안 씨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엔 안 씨가 아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딸깍하고 문을 잠가버렸죠. 마지막에 본 아들의 허탈한 표정. 돈이 걸려 있어야 부모를 부모처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며칠 뒤에 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오세요. 그때 못해드린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한 발짝 양보한 듯한 말에 안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안 씨를 머저리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다고 내 마음 변하지 않으니까 싫은 일 할 것 없어. 괜히 애쓸까봐 말해준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안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도 수술하고 항암하느라 힘들어 했을 때도 그저 자기 가족만 챙기기 바빴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 보니 진짜 나를 위해주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게 자식일지라도 날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을 품에 안고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생인데 앞으로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사람하고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습니다.